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과거에 에스코트로 일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립극예술연구소 니터의 쇼를 즐겨보세요. 전통은 마지막 학년 학생들이 공연을 할 때마다 오래된 동문을 관객에게 초대한 후 제작 후 사교 행사에서 배우, 지망생, 세트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소품 디자이너 등이 주요 및 부전공 유명 인사들과 어울려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만들어주므로 여배우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작년부터 이곳에서 10여 년을 회상하며 웃었던 지난 몇 년을 유난히 웃었던 공연을 마친 후 소통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현지 업계에서의 명성으로 빠르게 할리우드에서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역할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초대한 목적을 믿고 출연진과 제작진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예쁜 소녀가 자신을 세트 디자이너 사라라고 소개했고 여배우는 그녀의 혁신적인 공간 활용과 세트 간의 영리한 호환성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소녀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어질 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기 제 에이전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에마어 X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한 카드를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여배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녀가 비밀리에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헛소리 잠깐만, 그 남자에게 성인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물론 그의 자녀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는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항상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에게 배우가 되라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경제학도였던 그의 제안 후 그를 만났고 니타에 입학했으며 거의 뒤돌아본 적이 없었으며 반면에 그녀는 항상 이 남자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단 한 번 고객이었지만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배우는 자신이 수년 동안 개발한 비상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냄새가 났고 그녀는 완전 방어 모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살아남을 만큼 강했지만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싸우고 싶지 않았고 처음이자 유일한 만남 이후로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호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그 소녀에게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에마어 X를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가 살고 있는 호텔에서 멀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 호텔로 가서 샤워를 하고 리무진에서 옷을 갈아입고 먼저 변호사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14살 미스터리 풀자마자 다시 전화하라고 요구하고 식당까지 2블록 걸어간 뒤 개인실로 안내된 뒤 실제로 느낀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한 남자가 그녀를 협박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허세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미 이 남자의 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실의 문이 열렸고 여배우에게 안도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세러는 거기 다른 여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살쯤 젊어 보임 여배우의 시선이 14년 전 한 번의 만남에서 알아본 40대 정도의 남자에게 쏠림. X씨 테이블에 X씨와 같은 또래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하고 있었음. 아내와 딸들이 식사를 한 후 소개하기 전에 자신을 데이비드 브라운이라고 소개했고 숙녀들은 연예인에게 의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데이브는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막내딸 웬디가 18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단지 일부일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는 여배우가 세부사항 중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여배우는 두 소녀를 보고 그들의 얼굴에서 예상되는 표정을 발견한 다음 자신이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웃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브는 분명히 긴장했습니다. 그의 아내 머리어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간 다음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데이브는 부분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상한 이야기를 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여배우는 그 순간 그녀의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15년 전의 이상한 사건과 그녀의 이미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데이브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딸들에게 처음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14년 넘게 친어머니를 보지 못했는지, 그는 사라가 18세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사라에게 말하려고 했으나 메리에게 칭찬이라고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녀가 이후 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그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래전에 저지른 자신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브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사는 그동안 나라 반대편에 있는 싸구려 모텔에 한 여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돼지처럼 생긴 남자의 코골이를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거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거의 힘들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인문학 학위와 교육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맥을 이용해 나에게 첫 직장을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구멍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좋은 학교에서 5년 동안 일했고 결코 한 가지 취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취미 또는 한 남자 간단히 말해서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연못에 발가락을 담그었습니다. 내가 거의 2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정착하고 내 인생에서 뭔가를 하라고 간청하셨고 이 시점에서 그는 연방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셨고 자신이 아마도 달성하고 싶었던 최고 자리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나를 통해 그는 스스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내 안에서 봤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서 보지 못한 것을 내 안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상사가 휘두르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나를 매료시켰고 우리 둘은 그에 따라 내가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향후 20년 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 목록에는 성공적인 경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족이 정당에 가입했습니다. 주류교회 및 자선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야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쉬워 보였습니다. 나는 미래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교회위원회를 통해 교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 옆방에 있을 때 직원에게 골동품 목공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소리쳤을 때 그는 나에게 등을 대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큰 몸을 돌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사향 냄새가 내 콧구멍을 때렸고 내 여성성에 직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캐비닛 제작자일 뿐이었지만 정직한 거래였고 내 월급에 충분히 보탬이 되었습니다. 시내 제일 좋은 곳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자유당에 합류해 어느 전문 여학교의 이사 몇 명을 소개받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부원장 자리를 얻었고 그 후 원장 자리를 2년 동안 맡았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의 탄생을 위해 2번의 12개월 휴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위를 달성했습니다. 세러는 1998년에 태어났고 웬디는 2년 후 바쁜 위원회에서 다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모금은 출산 후 3개월마다 예정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1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중은 저를 거의 모든 것보다 어머니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시작된 당시 세러는 6살이었고 웬디는 4살이었습니다. 집은 더 좋은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주인으로서 좋은 경력을 쌓았고 여러 자선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없이는 지역교회가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다음 주에서 우리 파티의 최고 자리를 차지할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선거는 놀라울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때로는 약간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서너 차례 위원회 회의를 하고 모금 활동을 하고 교회 고위 인사들을 방문하고 어떤 카메라에도 잘 보이고 미소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브가 자영업을 하지 않고도 그는 학교와 보육원에서 소녀들을 데리러 제 시간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저녁에 없는 동안 공평하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보통 다른 곳에서 바쁘거나 휴식을 취하다가 결혼 생활이 끝난 해의 새해 결심으로 월요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들의 삶의 대부분을 결석한 후에는 나는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고 또 다른 압력으로 인해 다른 모든 책임에 더해 다시 떠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또한 전문 교육 인증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는 1년에 2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중 2번째는 특정 해에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브에게 그가 주말 내내 베이비시터를 마련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로맨틱한 주말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최소한으로 실망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일요일 밤에 우리만의 파티를 열겠다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별로 인상을 받지 않은 것 같았고 내가 떠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이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상하게도 데이브는 금요일 밤에 전화하지 않았을 정도로 재난에 가까울 것입니다. 나는 그가 토요일에 나에게 전화했을 때 그가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르퉁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전화가 바로 방에 울렸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렵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의 한 가지 결정을 제외하고는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서로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보면서 대화가 정상적으로 시작됐어요. 뭔가 바쁘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대화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저녁에 마셨던 와인이 맛이 없었나 봐요. 제 경우를 도와주세요.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지막 몇 줄은 이것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갈 시간입니다, 데이브. 첫 번째 세미나는 내일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괜찮아요. 여자들한테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꼭 키스해주세요. 우리는 끝낼 거예요. 앨런에게 인사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무슨 삐소리가 났는지 말해줄게요. 앨런에 대해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안 그랬나요? 앨런은 거의 1년 동안 내 애인이었는데 지금은 애인을 갖는 것이 의식적인 결정은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며 왜 앨런은 그 정당히 고용한 홍보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긴밀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모든 회의를 조직했으며 주로 자선단체에 대한 대규모 후원 계약으로 취한 어느 주말에 공개 페르소나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며 축하했고 그냥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갔습니다. 정치적 열망이 끝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정보 유출이 두려워 며칠 동안 경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앨런은 침대에서 젊고 매력적이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장난과 약간의 위험이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고 진실을 말하면 이 관계를 끝내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심각하게 떠올랐던 것 같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직 살아있었나 봐요. 아마도 우리가 한 달에 2번만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데이브가 가족 측면에서 더 열심히 일했더라도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날 저녁 앨런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내가 데이브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이 무너지고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악의 위기, 우리가 어떻게 잡혔는지 궁금해하는 내가 큰 소리로 앨런이 나를 막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며 항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했습니다. 모든 데이트 회의가 집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변장을 해야 했고 여행할 때 데이브의 행방을 알아야 했고 연결된 문이 있는 별도의 방이 항상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앨런에게서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고 어떤 물리적인 것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이브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한다면 앨런이 주요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그 여행이 엄격하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말을 제외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했습니다. 앨런은 나와 동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데이브가 주말 내내 세러의 축구 결승전에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앨런을 내 방에 들락날락할 때 조심하는 한 그가 나타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브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고 내 의도하지 않은 고백은 우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앨런이 전날 밤 나를 깨우게 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아버지는 이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마 일을 다르게 했어야 했다는 걸 알아요. 만약 내가 곧바로 집에 가서 데이브에게 내 일은 끝났다고 말하고 그의 자비에 몸을 던졌다면 그는 나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족 지향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브가 나에게 가한 극도로 잔인한 공격이 그 시점부터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잡힌 것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한 일에 겁을 먹고 데이브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내 모든 노력을 망쳐놓기 위해 그는 내가 다음 비행기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내 물건을 싸서 공항으로 오이 자리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에피소드에 대한 앨런의 반응은 놀라웠지만 아마도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 자신에 대한 경험을 향상시켜야 했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척했다. 그의 반응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그가 나에게 남편을 떠나 결혼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불쌍한 광경이었다. 생각이 났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데이브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기뻤고 비밀의 연인이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지만 남편을 그를 위해 남겨두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보다 10살 어린 파트너가 남편을 떠나게 하고 가족을 파괴하게 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제 경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망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너무 반하게 놔두는 게 안타까워서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주에 남겨둔 뼈가 있어서 집 상황이 안정되고 돌아오면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나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이 지식을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위협하는 경우에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지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변호사, 여동생과 나는 데이브와 딸들이 집을 떠날 때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동물원에 가기 위해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동안 데이브를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아빠에게 맡겼고 변호사는 처음에는 아빠가 제가 선택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로서 단순한 상인이었지만 데이브는 너무 친절해서 아빠는 곧 의심을 극복했고 그들은 수년 동안 잘 지냈고 심지어 일종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정과 나를 지지하는 것 사이의 선택을 고려했을 때 아빠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신호를 선택했습니다. 데이브가 그런 식으로 공격당해서 조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기대에 대한 검토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이브가 분명히 제가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아마도 이것은 능력과 성취를 얻는 사회계층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불합리한 기대였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이런 접근 방식에 조금 겁이 났고 내가 남편에게 초래한 파괴는 분명했고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데이브의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단지 앞에 있는 테이블을 충격적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이 어떤 공격인지를 보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공격받은 저에게는 개그 명령 위협, 금지 명령 의식, 거짓말에 대한 소송, 책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 데이브는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한 토요일 밤에 내가 실수로 내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 그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내 모든 예방 조치가 헛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이브의 친구가 앨런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잔 것을 자랑하고 데이브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브는 나무에서 무엇이 흔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진술에서 앨런에게 인사를 던졌습니다.
핵심은 그러나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방을 나가라고 요청한 후 그런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평판을 보호하려면 데이브의 불신앙에 대한 증거를 조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브는 이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가 완전히 동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와서 어머니가 항상 양육권을 갖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격주로 아이들에게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 감정적으로 나는 그의 얼굴이 얼어붙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자 나는 돌아섰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소녀들을 사랑했고 매 시간마다 그들을 키우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여유가 있었고 종종 공격은 아빠가 데이브에게 소녀들과 내가 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 데이브가 줄을 당기지 않으면 삶이 얼마나 외로울지 알 수 있도록 화요일 밤에 돌아와 그때 데이브가 가정했던 아버지의 연례 가장 무도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고 이별 장면으로 우리의 행복한 가족을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큰 행사를 망치지 않은 척 아빠는 데이브에게 나와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계없이 그의 변호사가 데이브가 양질의 법적 조언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남편 내가 떠날 때 아빠와의 관계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데이브가 내 양심에 크게 괴로움만 안 된다면 완전히 황폐해 보였죠. 나는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의자 뒤에서 그를 껴안고 다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죠. 자기야 하지만 받지 못했어요. 그의 변호사의 엿보는 귀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아버지는 나를 소설에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존경했던 남자에게 방금 한 일 때문에 약간의 분노를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데이브가 부적절하다는 증거를 발견하면 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게임이 끝날 것입니다. 나는 화요일 저녁에 소녀들과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녀들에게는 따뜻한 환영이었지만 나에게는 쌀쌀한 환영을 받기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어색한 동창회가 되어 정말 연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먼저 다음날 아버지가 매년 연례 낚시 여행을 떠나셨고 그와 새 친구는 판잣집을 빌려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리드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집은 토요일 밤에 파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데이브는 소녀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도 내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데이브는 그냥 일어서서 1층 객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분명 닫힌 공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진정했습니다. 나는 즉시 앨런과의 일을 끝내려고 완전히 의도했지만 지난 이틀 동안 그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은 후에 나는 그가 나에 대한 감정적 애착으로 인해 내 경력에도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데이브와 다릅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해롭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만나기로 결정했지만 안전이 확보되자마자 그와 계속 자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나는 잠긴 문을 통해 데이브에게 이 사실과 앨런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집에 누워 있으려는 의도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대답도 힌트도 없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어 파티를 위해 집을 준비해야 했어요. 8년 전 우리가 미니 맨션으로 이사한 이후로 우리는 가장 무도회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날 없이 열렸고 오로지 감동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또한 제가 가진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행사가 소셜 캘린더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에는 DJ와 댄스 플로어가 있었습니다. 집은 장식되었고 음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게스트 목록은 각 참가자가 어떤 식으로든 내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데이브의 재임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며칠 동안 완전한 참여와 협력이 나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그가 참석하고 참여하겠다는 마지못해 인정을 받았고 정말 안도감을 느꼈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 그는 나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데이브의 도움 없이는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파티를 조직하는 것은 정규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쯤에는 일주일 내내 위기 모드에 있어서 지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셨고 와인 2잔을 마셨습니다. 앨런이 도착하기 전에 긴장을 푸세요. 물론 그는 내 홍보를 통제한 후에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와 데이브를 분리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관에서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했던 기억이 여주인으로서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무도회였지만 누구도 안주인이 누구인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 이사회 구성원, 지역 주교, 지역 정치인 및 영향력 있는 당원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편안할 때 판사는 2명이었습니다. 음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적으로 뱉어낸 구운 돼지, 고기를 먹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어떻게 섞였는지 기억합니다. 그런 회의에서는 거의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데이브와 앨런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특히 긴장되었습니다. 약 2시간 30분 후에 데이브가 나에게 펀치 한 잔을 제안했을 때 마침내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를 긴장시키기 위해 보드카를 추가하라는 그의 속삭임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미 스스로 부과한 적당량의 음주 한도를 초과했지만 데이브의 몸짓에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이 흐릿해진 직후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기억은 일어나자마자 지독한 숙취로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를 쿵쿵거리며 일어서려고 데이브를 발견하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파티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 사람 말에 따르면 내 부재를 알아차리기 위해 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긴장을 풀고 휴대폰을 찾아 잠시 대화를 나누고 교회를 놓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고 우리는 오래전에 포기했다. 머리가 쿵쿵거리는 통증을 멈추기 위해 유선전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너무 많이 자서 새벽 5시까지 졸았다. 다음날 아침 반짝이는 눈과 덥수룩한 꼬리를 가진 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어섰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데이브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왔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습니다. 그렇게 일찍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깨달은 이후로 그에게 조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내 등을 찔렀다고 나는 한숨도 못 잤다. 뒤를 돌아보며 이 말에 화해하는 태도로 대답했어야 했다는 걸 깨닫고 화를 냈다. 파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에 화를 내며 침대에서 하루를 허비하는 데다 죄책감까지 쌓인 밤낮의 연속이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설명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세요. 데이브는 완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쉬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거리고 지루해졌고 코코의 삶을 포용하는 것이 그가 말했습니다. 침묵분명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잠시 동안 그를 진정시키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앨런 데이브와 데이트 중이에요. 너무 빨리 일어서서 그의 의자가 뒤로 기울어지고 순간적으로 큰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고 그 후 침묵이 흐른 것과 대조적으로 데이브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 눈앞에서 깨끗이 씻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의 주먹이 그의 바지천에 닿았을 때 내가 아버지의 예방 조치에 대해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심으로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굴욕적인 삶에 동의할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존심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모토에 따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곧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결코 데이브가 거의 침을 뱉습니다. 그의 아침 조깅을 떠나기 전에 나는 앉아서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각도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 시간에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진지하게 내 전화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데이브와의 화해의 표시로 사라의 학교 개교식을 만든 다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오기 전에 깨어나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고 그 후 며칠 동안이라도 데이브의 아이들을 적어도 안아줬을 텐데 만약 최종 결과가 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았고 이번 월요일에 너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면 너희 엄마가 들은 말을 들으면 매우 만족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작했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나에게 강요한 것은 마사의 아버지와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골목을 막아서 내가 하지 못하게 했는지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허용 가능한 길을 하나 남겨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아니어서 내가 선택한 길의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사가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당신의 생모로부터 받은 전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서 오전 9시 6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데이브는 데이브라고 합니다. 알렌 회사의 상사가 방금 나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파티에서 앨런에게 한 일 때문에 이 일이 알려지면 그의 회사는 더 이상 나를 대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 선정될 가능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앨런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워 내 사랑. 약 30명의 증인 앞에서 허리 아래에 남자다운 모습이 필요해. 보고 싶다면 비밀 보안 테이프가 다 있어? 난 이런 짓 안 했어. 미안해 자기야 가봐야 해. 데이브가 10시에 말했어. 오전 23시 데이브가 듣고 있습니다. 데이브가 방금 전화한 다시스 비서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위원회에서 사임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즉 의장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위원회 모두에서 사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에 저는 무엇을 했나요? 감독님이 당신을 그의 교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쫓아내라고 그의 신자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과 그 남자를 우리 아래층 화장실에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럼 오전 10시 42분에 가세요. 오데이브 방금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친구 중 절반이 나에게 전화해서 오이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전화해서 어떻게 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데이브는 어떡하지? 그들이 말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더티하게 춤을 추거나 더 나은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댄스 플로어에서 그 남자와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워했거나 어쩌면 그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막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나를 속일 권리를 요구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우리 가족에서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죠. 당신은 내가 확실히 당신을 속였다고 말했고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의 역겹고 더러운 계획을 따르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을 찾았고 그 대가로 치르게 된 것은 약간의 공개적인 굴욕뿐이었습니다. 내일 신문이 나오면 많은 굴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브가 일요일에 당신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동안 잘 대해줬는데 내가 그렇다고 말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 같아. 내가 실제로 말한 것은 너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모든 여성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통제력을 잃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실수를 했고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행동했어. 난 앨런하고만 자고 최대한 많이 들을 때 한두 번 더 할 생각이었어. 데이브 언제 집에 올 수 있니? 우리 얘기할 수 있어. 1시간만 더 있으면 학생회장이 나한테 얘기하러 올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 사람과 이사회 대부분이 토요일 밤에 거기 있었단 걸 기억하세요. 나는 당신의 기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그 지저분한 이혼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언제 잡았습니까? 방금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CCTV 영상을 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서 아직 완전히 파괴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레스토랑 데이브는 직장에 가서 너희 여자를 데리러 가는 줄에 침묵만 있었던 후에 이야기를 끝낸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어머니는 옷을 챙겨 급히 나간 것이 분명했다. 심지어 현관문까지 열어둔 채로도 있었다. 여동생과 함께 여러 주에 숨어 있었다. 너무 창피해서 몇 달 동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을 때 판사는 그녀가 집을 떠났다고 판결했고 나는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낚시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위협했습니다. 줄 사이를 한번 읽어보니 그의 상사가 그에게 자신의 자녀와 거리를 두거나 사임하라고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거나 그들이 그에게 그것이 손실된 원인이라고 조언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사임했습니다.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법무팀으로부터 다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그는 여전히 손녀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약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당신의 생모가 나에게 여러 번 데려오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나는 당신이 기억하는 유일한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났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가 나쁜 회사에 빠졌고 나는 그녀를 추적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고 싶다면 그녀의 연락처 정보를 찾으십시오. 둘 중 누구도 제안에 너무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자 여러분 아버지가 방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나를 여기로 초대한 이유는 어느 날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파파라치가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계속하기 전에 기다린 후에 제가 한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많은 고아들처럼 그것을 제안하기 전까지는 배우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고급 호위 직업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코를 돌리기 전에 내 친구가 나를 데려갔습니다. 내 말은 옛날 방식의 에스코트란 남자들과 동행하는 것뿐이었다는 뜻이다. 기업 만찬일 수도 있고 하루 동안 동네에서 외로운 사업가가 친구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일부 여자들은 가격 때문에 그 이상을 했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에이전시는 내가 일했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았으며 내 외모에는 필요하지 않았고 내 쾌활한 성격은 동반자로서 수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내 대리인이 나와 자신을 에마어 H라고 소개한 남자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만났는데 내가 다가가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항상 그가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무도회에서 전철을 대신해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모든 에스코트 사이트를 뒤졌기 때문에 데이브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브는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제공한 금액 때문에 결국 위험을 무릅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제가 가장 무도회에 내 남자친구를 데려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여배우는 한 모금 마시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위협이 있는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오후 9시에 윌리스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켄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가 차에서 내려 내 아버지가 우리를 들여보낸 뒷문으로 갔을 때 그는 나에게 드레스와 마스크를 건넸다.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매우 기뻤습니다. 펀치볼에 보드카 2병을 추가한 것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녀가 좋은 주부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나와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끊임없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고 에드는 그것을 잘했습니다. 약을 줬어요. 수면제 3개를 으깨서 유리잔에 던졌어요. 보드카 얘기도 했고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몇 분 뒤에 조심스럽게 우리 침실로 데려가서 그녀는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드레스를 벗고 마스크 마무리 터치는 그녀가 항상 썼던 것과 같은 향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배우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시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드레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향수를 바르고 내가 예상했던 마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켄트가 재미있게 놀려고 파티에 데려갔지만 알고 보니 훨씬 이상한 일이었어. 내 아버지가 켄트와 나한테 커플인 척하면서 놀아보라고 했지만 누구와도 얘기하지 말라고. 마지막이 좀 어려웠어.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방해하기 위해 댄스 플로어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켄과 나는 매우 가까이서 춤을 췄고 그는 내 5번째 자리 전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어색하게 쳐다본 다음 당신의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한 남자가 계속 켄트의 일에 간섭하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가 5번 정도 춤을 춘 후에 그 사람을 놔두지 말라고 경고하셨어. 내가 화장실에 갔더니 그 발정난 바보 켄트가 내가 끝난 후에 나를 따라왔어. 내 사업 그는 나를 들어 올려 화장대에 앉게 한 다음 나에게 키스하고 내 드레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가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순간 한 남자가 분명히 화장실에 필사적으로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도망갔을 때 그는 붉은 수염을 가진 덩치 큰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링 주교 맙소사. 이 사건으로 인해 켄트와 내가 화장실에 있는 것도 방해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댄스 플로어로 향하기 시작했지만 내 발정난 바보가 그의 자제력을 극복하고 나를 나무 그늘로 끌고 가서 우리가 키스하기 시작했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내 드레스 뒷부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서서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댄스 플로어로 돌아왔나요? 우리가 개입하려고 했던 사진의 그 남자는 내가 그에게 가라고 말한 후에도 계속 나를 자기야,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 당신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테이블을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먼저 감독님이 다가와서 학교위원회 의장이 제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권리를 요구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절대적인 진실을 말한 다음 그녀의 최근 불륜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내가 증거를 조작하면 나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여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호들갑 떠들썩 기억에 웃으며 내 목소리에 담긴 진심으로 내가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어느 순간 내 아버지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서 나를 단검으로 쳐다봤어. 정말 어색했어. 후회돼. 그 순간 너무 격분해서 작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보안관이 당신을 데려갈 때까지 화장실에서 본 것에 대해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켜놓은 스포트라이트는 확실합니다. 내 프림 라이블리 아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아내와 남편 몇 명이 나를 안아준 것 같아요. 다음 몇 분 안에 댄스 플로어에서 다음 카바레가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끝났어요. 꼭 말해야 합니까? 난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럼 그 여배우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정확한 사건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고 말해주세요. 켄과 저는 단지 댄스 플로어에서 우리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곧 댄서 수가 반으로 줄었고 켄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진에서 너희 아빠가 보여준 그 멍청이가 다가와서 내 팔을 잡고 나를 끌어내려고 했어. 이제 질렸어. 돌아서서 그가 필요했던 건 재미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화에서나 하는 일을 했고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거든요. 항상 수비수였어. 난 곧 그 사람과 결혼했어. 그 사람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를 돌아서서 키스를 했더니 그 사람이 쓰러졌고 5위까지 그 남자는 한 손은 얼굴에, 다른 한 손은 얼굴에 얹은 채 거기 앉아 있었어. 낮은 곳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꽤 이상했습니다. 전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의 이름은 알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가 그녀의 애인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계속 방해하려고 했죠. 파티는 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물었고 판사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정신적 학대의 정의를 찾아보라고 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늦게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떠나는 그를 붙잡았고 그 사람이 떠나기 조금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을 조금 풀었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침착하게 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떠났고 그들은 그에게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사했고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나는 관심을 잃었습니다. 사라는 여배우에게 이것저것 본 적 있나요? 나는 끝까지 어슬렁거렸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남자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여배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나에게 빚진 나머지 돈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저녁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 장면에 분명히 화가 났고 간단히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켄과 나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내가 부름을 놓쳤고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생각이 나고 2주 후에 나는 리터 합격에 지원했고 곧 돈을 따랐습니다. 이제 켄트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여배우가 서 있어야 한다면 밤새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살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경력을 따르겠습니다. 여동생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웬디에게 전화해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니터 머리어는 당신의 남편과 이 두 악당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합니다. 그녀는 눈에서 눈물을 닦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확률이 낮을 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한 것을 소녀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데이브를 향해 돌아섰을 때 너무 우울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그를 껴안고 평정을 잃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는 소녀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웬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선 사라는 아버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어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곳에 살 때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룹 호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기지 못한 데이브는 부끄럽지 않게 울었습니다. 당시 소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내 자신을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 사람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자신감 있고 건강하고 현명한 나는 지금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 모두 데이브에게 그가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터는 그들 뒤에서 손에 크럼 캐러멜 큰 디저트를 들고 기침을 했습니다. 데이브는 같은 표정으로 돌아온 머리어를 바라봤습니다. 웨이터는 데이브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빨간색 딱딱한 껍질이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센터. 데이브는 웃으면서 머리어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웃음은 전혀 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터프가이는 3시간대 후에 마샤는 미터 이혼 합의가 다 끝났을 때 옆에 있는 뚱뚱한 슬로프를 깨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깨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리지에서 3개월 과정을 마친 후 새로운 주에서 참고인 없이 교사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지만 부시 도시의 소규모 학교에만 자리를 제공받았고 그들이 비용을 지불했지만 공립학교 시스템이 선택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절박한 조치에 의지했습니다. 사적인 장소. 그녀 옆에 누워있는 남자는 고급 여학교의 이사장이었고 그녀가 그를 깨우지 않으면 바라건대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와 다시 만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마어서의 입을 만들었습니다.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굴린 그녀의 조용한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모습.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